거울 앞에서 피부가 확 달라진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았나 싶을 때요. 오늘은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재료로 광채는 살리고 기미는 옅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박성희 박사입니다. 36년간 시니어 피부를 연구해 왔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거울 보기가 너무 싫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기미는 어제보다 더 진해진 것 같고 얼굴 전체가 칙칙하게 어두워진 것 같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비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피부 안쪽에서부터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주변 분들이 얼굴에 뭐 바르셨냐고, 어디 시술 받으셨냐고 물어볼 만큼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히 겉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밝기가 올라와서 뿌리 깊은 속 기미까지 개선해주는 비법이에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특급 비밀이 있어요. 딱 한 단계만 추가하셔도 팩 효과가 2배, 3배로 달라집니다. 바로 피부 준비 단계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를 말라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싹 마른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스며들지 않고 겉에서만 흘러내리죠. 그런데 한번 물에 적셔놓은 스펀지는 물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먼저 촉촉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성분이 깊숙이 스며들어 갑니다. 돈도 시간도 아끼는 방법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스킨을 얼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두 번째, 스킨이나 정제수에 깨끗한 거즈를 담갔다가 가볍게 짜주세요. 거즈가 없으시면 깨끗한 키친타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세게 짜지 마시고 촉촉하게 남겨두세요. 세 번째, 이 촉촉한 거즈를 스킨 바른 얼굴 위에 살포시 덮어주시고 3분 정도 그대로 계세요. 네 번째, 거즈를 떼어내고 바로 팩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흡수율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져요.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점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68살 김영자님은 기미를 없애려고 동네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관리사가 권해서 여름에 받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좋아 보였대요. 기미가 조금 옅어진 것 같고 피부도 맑아진 느낌이었죠. 김영자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져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레이저 받기 전보다 기미가 2배는 더 진해져 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름철 레이저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햇볕을 쬐니 색소가 더 진해져 버린 겁니다. 레이저는 피부 표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피부가 드러나는데 이 새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약합니다.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이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햇볕을 쬐면 멜라닌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겁니다. 김영자님은 시술 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안 하셨대요. 모자도 안 쓰시고 선크림도 가끔만 바르시고 그냥 평소대로 외출하셨대요. 관리실에서 주의사항을 설명했는데 대충 들으셨나 봐요. 설마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피부는 정직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바로 반응이 와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살 이순자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느라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셨습니다. 얼굴 전체에 기미와 검버섯이 가득했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얼굴이 검다고 놀리기까지 했대요. 이순자님이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들깨가루와 사과 식초 팩을 꾸준히 하신 후 변화가 생겼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로당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무슨 관리 받았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이순자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들깨가루 팩만 한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농사일 나가실 때 모자를 꼭 쓰시고 긴팔 옷을 입으시고 선크림도 꼬박꼬박 바르셨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팩을 하시면서 보습을 철저히 하셨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니까 효과가 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숙명이 아닙니다. 관리법을 알면 충분히 옅어질 수 있는 흔적이에요.
물론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옅어지고 얼굴 전체가 밝아지는 건 가능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팩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효과를 못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피부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속 기미를 악화시키는 생활 속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잘못된 보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세린을 좋아하세요. 값도 싸고 보습 효과도 좋고 오래 가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낮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먼지와 열이 갇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게 장점인데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이막 위에 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 열이 갇히면서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한국 피부과학회 보고를 보면 잘못된 보습제 사용이 색소 침착을 25% 더 악화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제품을 낮에 바르고 외출한 경우가 그랬어요. 피부가 자극받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거죠. 70살 김정자님이 바로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김정자님은 매일 아침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외출하셨습니다. 건조한 게 싫으셨대요. 그런데 피부가 점점 더 칙칙해지는 거예요. 모공도 막혀서 트러블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보습 방법을 바꾸라고 권했어요. 낮에는 가볍고 산뜻한 로션을 바르시고 바세린은 밤에만 사용하시라고요. 그렇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공도 뚫리고 칙칙함도 줄어들었어요. 바세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용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낮에는 가볍고 산뜻한 보습으로 피부가 숨쉬게 해주시고 밤에는 바세린으로 수분을 꽉 잡아주세요. 혹시 낮에도 바세린을 사용해 오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 함정은 자외선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의 주원인이 바로 자외선이에요. 햇빛 속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색소가 침착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닌이 잘 분해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는데 70대 이상이 되면 쌓이기만 합니다. 일본 도쿄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했어요. 한 그룹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다른 그룹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결과를 보니 자외선 차단제를 쓴 그룹이 기미 진행 속도가 40% 늦었어요. 확실한 차이가 났습니다. 73살 이순자님은 평생 자외선 차단을 안 하셨어요. 농사일 하시면서 하루 종일 햇볕 아래 계셨죠. 모자도 안 쓰시고 그냥 맨 얼굴로 일하셨대요. 그래서 기미가 심했던 겁니다. 제가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대요. 모자가 답답하고 선글라스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셨대요. 하지만 한 달만 참으시니까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3개월 후부터 피부톤이 한결 고워졌습니다. 새로운 기미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존 기미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출 시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챙기세요. 모자는 챙이 넓은 걸로 선택하시고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사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이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구름을 뚫고 자외선이 내려오거든요. 비 오는 날만 빼고 매일 바르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바르시나요? 세 번째 함정은 여름철 레이저 시술입니다. 기미를 빨리 없애고 싶어서 레이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레이저 후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가 더 짙어져요. 앞서 김영자님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대한피부연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여름에 레이저 시술 받은 환자의 30%가 오히려 기미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받은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자외선이 약하고 긴팔 옷을 입어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반드시 겨울에 받으세요. 10월부터 2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한개월은 햇빛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해요.
외출을 최소화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세요. 선크림은 이 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레이저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옅어질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생겨요. 레이저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레이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혹시 여름에 시술을 받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 함정은 보습 부족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빛 반사가 줄어들어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빛을 반사해서 밝아 보여요. 하지만 건조하면 빛을 흡수해서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기미가 옅어지지 않았는데도 더 진해 보이는 겁니다. 미국 피부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조한 피부는 기미가 20% 더 진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습이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잖아요. 피부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71살 최순덕님이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최순덕님은 겨울철 보습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로션을 바르셨는데 겨울에는 귀찮다고 안 바르셨대요. 그랬더니 기미가 갑자기 도드라졌어요. 실제로 기미가 늘어난 게 아니라 건조해서 더 진하게 보인 거였죠. 제가 보습을 철저히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팩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수분 크림을 발라주세요. 팩으로 영양을 공급했으면 크림으로 그 영양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야 해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세요.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알코올이 앞쪽에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다섯 번째 함정은 농약과 불순물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나나 껍질은 영양이 정말 많아요. 루테인,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껍질이니까 농약 잔여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수입 바나나는 장거리 운송을 위해 방부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과일 껍질을 끓는 물에 10초 데치면 농약이 90% 제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66살 박영희님은 바나나 껍질 팩을 하고 트러블이 생기셨어요. 그냥 물로만 씻어서 사용하셨거든요. 제가 데쳐서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바나나 껍질을 끓는 물에 10초 담갔다가 빼서 식혀서 사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신 후로는 트러블 없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데친 후 사용하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는 패치 테스트를 꼭 해야 합니다. 팔 안쪽 부드러운 부위에 조금 발라보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따갑지 않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반응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바나나 껍질을 피부 관리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피해야 할 습관을 알았으니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하는 생활 속 팩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껍질 요거트 팩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 루테인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루테인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기미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한 개의 껍질을 준비하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10초간 담갔다가 꺼내세요. 식힌 후 껍질 안쪽 하얀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세요. 한 숟가락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을 섞으세요. 잘 섞어서 크림처럼 만들면 됩니다. 새하얀 얼굴에 기미가 있는 부분에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고 기미 부위만 집중적으로 발라도 됩니다.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아무 반응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따갑거나 가렵거나 빨개지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영양을 공급한 후 수분을 잡아줘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혹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깨가루와 들기름 팩은 우리 선조들이 써온 방법이에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된 피부 개선 비법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비타민E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 들기름 반 숟가락, 꿀 반 숟가락을 섞으세요. 잘 저어서 반죽처럼 만들면 됩니다. 새하얀 얼굴에 펴 발라주세요.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걸 사용하세요. 오래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지 3개월 이내 것만 사용하시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하면 버리세요. 그리고 들깨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팩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2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팩 후에는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집에 들깨가루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란 노른자와 사과 식초 팩도 효과적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사과 식초는 피부 산도를 회복시켜서 맑은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사과 식초가 이걸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 들깨가루 한 숟가락, 사과 식초 한두 방울을 섞으세요. 잘 저어서 크림처럼 만들면 됩니다. 새하얀 얼굴에 펴 발라주세요.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 식초 양에 주의하세요. 민감성 피부는 한 방울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한 방울부터 시작하시고 괜찮으면 다음에 2방울로 늘리세요.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세요. 팩을 바른 후 따갑거나 가려우면 바로 씻어내세요. 무리해서 15분을 채우실 필요 없어요. 피부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팩 후에는 꼭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혹시 사과 식초를 피부에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파프리카 식단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밖에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먹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나 많습니다. 이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막아서 기미가 진해지는 걸 예방해 줍니다. 하루에 파프리카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세요. 색깔은 빨강, 노랑, 주황 중 아무거나 괜찮아요.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샐러드로 드시거나 간식처럼 따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와 따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 밥 먹고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파프리카를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식후가 좋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8시 전에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파프리카는 괜찮아요.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달리 채소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식단에 파프리카를 넣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미 예방의 1순위가 자외선 차단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세요.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바르세요.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꼭 지켜주세요. 흐린 날에도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구름을 뚫고 자외선이 내려오니까요.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예요. 겨울 자외선이 여름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눈이 온 날은 반사되는 자외선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사계절 내내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낮에 바세린을 바르는 습관, 자외선 차단 소홀, 여름철 레이저 시술, 보습 부족, 이런 잘못된 관리가 기미를 더 짙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김영자님은 여름에 레이저를 받아서 기미가 악화됐고, 김정자님은 낮에 바세린을 발라서 피부가 칙칙해졌고, 최순덕님은 보습을 소홀히 해서 기미가 도드라졌어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관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반대로 바나나 껍질 팩, 들깨가루 팩, 계란 노른자와 사과 식초 팩 같은 생활 속 지혜가 피부 속까지 개선해 준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순자님은 들깨가루 팩으로 얼굴이 환해졌고 많은 분들이 꾸준한 관리로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미가 더 짙어지고 피부 나이가 10년은 더 들어 보입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외출도 줄어들게 돼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면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실천하면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시고 가족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해 주시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겨요. 외출이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기대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확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80명 중 62명이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밝아졌어요. 얼굴 전체 톤이 한 단계 밝아지고 화사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 세안 후 보습을 꼭 챙기세요. 그것이 피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팩은 당장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보습만은 꼭 하세요. 세안 후 3분 안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잡아줘야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자외선 차단을 시작하세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쓰시고 선크림을 바르세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팩을 시작하세요. 바나나 껍질 팩이든 들깨가루 팩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2회씩 하시는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3개월이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피부는 천천히 변합니다. 최소 3개월은 해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고 기미의 원인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좋아지세요. 본인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팩을 하시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더 안 좋아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본인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시고 어떤 관리가 적합한지 물어보세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한 기미 관리가 아니라 탄력과 주름까지 함께 잡는 생활 속 피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만 옅어져도 좋지만 탄력까지 좋아지면 더 젊어 보이잖아요. 주름도 줄이고 처진 피부도 개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나나 껍질 팩인가요? 들깨가루 팩인가요? 아니면 자외선 차단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예뻐지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밤부터 꼭 보습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겁니다. 6개월 후 밝아진 얼굴로 다시 만나요. 힘내세요, 여러분.